대한민국 살인사건 이제 200 끝나고 200회는 네. 우리 홍 박사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없었어요.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느라고 차질이 와서 영광스럽게 연건영 교수가 했어요. 아, 뺏겼어요, 연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연 교수가 밥 안 샀죠. 밥 산다고 밥을 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200회 영광스러운 순간을 연 교수가 했는데 가져가셨어요. 아마 살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홍 박사 기대해요. 아이, 비싼 거 사달라고. 뭐 명품 가방은 안 사주더라도 뭐 소고기 사달라 그래야 되겠네요. 소고기 200회 영광을 본인 201회입니다. 201회 또 염건영 교수 팬들한테 또 혼날라. 이거는 노래방 살인 사건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노래방 살인 사건은 진짜 많죠. 엄청나게 예. 많습니다. 우선 뭐 엄청나게 많죠. 유명한 노래방 사건. 맞아요. 이것도 노래방 살인 사건인데 이건 충남 연기 쪽에서 발생해요. 충남 쪽에서. 네. 근데 연기도 아니에요 이제. 2006년도 사건입니다. 네. 2006년도 12월 9일 날이 토요일 날인데 네. 겨울입니다. 오후 1시경이에요. 오후 1시경에 충남 연기군 국도변을 이제 쭉 운행을 하던 트럭 운전기사가 오줌이 마려워. 네. 그 트럭 세웠어.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차인데 가드레일 쳐 있잖아. 차도 네, 하고. 네, 네. 가드레일 넘어갔어 이제. 네. 넘어가서 이제 쉬하려고. 네. 딱 갔는데 거기서 이 배수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게 보여. 어머. 그래서 그 남자 변사체를 발견해서 네.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오줌 누러 갔다가 시신 발견해서 발견해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네. 바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네. 그래서 현장 감식을 하고 이제 시신도 검시를 했습니다. 네. 검시 그러면 늘 말씀드리면 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초등 수사 때 나가서 시신을 살펴보는 걸 이제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네. 볼 시자를 써요. 네. 눈으로 본다 검시. 네. 그게 경찰관이 보는 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시신을 부검하고 하는 것도 검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네. 검시는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네. 사람 시신의 시자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볼 시자를 쓰면 검시가 경찰관이 보는 걸 네. 검시. 그다음에 부검하고 이러는 거 의사가 보는 거 부검이가 보는 거는 시신 그 시자를 써서 검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경찰이 현장에 임해서 현장 감식하면서 보는 거니까 볼 시자 검시죠. 검시. 그죠? 네. 검시를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형사들은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 거기 다 수색하겠죠. 네. 또는 그 인근의 야산까지 수색을 하면서 네. 범행하고 연관된 어떤 단서 같은 게 혹시 떨어져 있나? 혹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발자국, 족적, 혈흔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박종성 반장이 이제 그때는 과수팀이 아니라 과수반이에요. 네. 반제에서 팀제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반장님들이 요즘은 팀장님들이 되신 팀장이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반제에서 팀제로 바뀐 겁니다. 네, 직급도 높아지면서 네. 계급이 과수반장 이제 박종성 반장이 거기서 이 현장에서 이제 검시하고 말 그대로 네. 볼시자 검시하고 수사팀한테 1차 얘기를 해줘요. 지금 봤더니 예. 뒤통수를 가격당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 이쪽에 뭐가 시신의 있어요? 후두부를 누가 뭘로 깠다 이거야. 네네네. 흔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 타살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 뒤통수니까요, 또. 그러고 이제 시신의 상태를 봤더니 배수구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배수구가 있는데 이렇게 마치 기어들어가려고 하다가 쓰러져 죽은 것처럼. 그런 그러네요. 모습으로 입구에 이 모로 누워 있는데 네.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예요. 자, 그 주변에 시신이 있는 주변에는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위에 있는 야산에서 흐르는 물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 배수구를. 아, 배수구에 그러니까 물바닥 위에 엎드려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예. 자, 이 남성을 봤더니 사망한 남성을 보니까 통통해요, 체격이. 그러니까 마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자, 머리하고 양손을 배수구 입구 쪽으로 이렇게 네. 향하고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네. 무릎은 약간 구부린 상태. 그러니까 마치 배수구에 이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앞에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네.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모양만 봤을 때는 그냥 네. 무슨 뭐 노숙자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옷차림 보고 알거든요. 네. 후두부 맞은 것도 그렇고 네. 남색 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는데 남색 점퍼 입고 세트로 네. 양말도 딱 착용하고 그럼 저 누가 봐도 노숙자풍은 노숙자는 아닌 것 아니더라는 같은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점퍼하고 이 셔츠가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뭐 같습니까? 이거 뭐예요?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니까 이게 올라간 거지. 네네. 점퍼하고 셔츠가 이렇게 말려 올라간 가슴까지 거죠. 말려 올라간 거죠. 그런 상태로 등이 드러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 이 뒤통수에서 흘러내는 피가 막 여기까지 얼굴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그 여기 손상이 좀 심한 모양이에요. 엄청 심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들쳐내고 상처를 살펴보니까 네. 상처가 쩍 벌어졌어요. 아유. 쩍 벌어졌어요. 안에서 속살이 다 드러난 상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둔기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 뭘로 쩍 내리쳤느냐에 벌어졌어요. 따라. 근데 네. 일반적으로 딱 찍혀가지고 둔탁하게 넓게 쭉 벌어진 거는요. 네. 도끼 같은 거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 그러네. 넓은 면으로. 예리하게 네. 단면은 예리하고 쭉 벌어졌다 그러면 도끼, 날이 있는 둔기. 네. 둔기도 날이 있는 둔기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날이 있는 둔기에 맞으면 단면은 매끈하고 저 틈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현장 가면 이거는 많이 보여주고 경찰학교 있을 때도 우리 저 후배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눈으로 그 상처를 전부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 5천 장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둔기, 이 뭐 드라이버로 한 거다, 도끼로 한 거다, 뭐 톱으로 한 거다 이거 다 보여준대. 그걸 많이 봐야지 현장 나가서 빨리 딱 보면. 예, 현장에서 둔기 종류를 빨리 파악하는 건 그만큼 수사가 빨리 진행된다는 아유, 의미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속살이 드러나는 채 벌어져 있었고 몸 쪽으로는 큰 상처가 안 보였어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일견 보면 이건 뒤에서 공격받은 거죠. 후두부니까. 뒤통수니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보면 이게 도끼 같은 걸로 추정이 돼요. 하여튼 뭔가 둔탁한 단면이 날카롭고 매끈하고 쩍 벌어졌으니까. 네네. 이제 물론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이 찢어진 단면을 살펴봐야지 정확한 도구가 판정이 돼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이제 현장이 됐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종합하면 이거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해서 유기한 거다. 지금 아까 옷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끌고 예, 갔다는 예. 얘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추정을 했어요. 네. 이 현장은요. 공주에서 충남 공주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4차선 국도변이에요. 국도변. 공주에서 논산. 여기 차량 통행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차량 통행 안 많고 또 야간 쪽으로 저 야산 쪽으로 네네. 도로하고 인접한 양옆에 야산 쪽으로 민가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 민가도 별로 없어요. 사람이 왕래가 별로 없는 곳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 참 이게 어려워요. 뭐 본 사람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현장의 특징은 쉽게 얘기해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여기를 가려면 이 장소로 네네. 가려면 가드레일을 넘어가서 소변 보는 트럭 기사처럼 아까, 예. 가드레일을 넘어가서 처리하고 넘어와야 돼. 차를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차를 대고 트럭 기사처럼 가드레일을 넘어가서 가드레일 넘어가려면 차 시체 이렇게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질 끌어서. 네네. 아니면 담아가지고 했어도 어디다가. 번쩍 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질질 끌어야 돼. 걸쳐서 땡기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드레일을 넘어서 안쪽으로 안 들어오면 도로변에서 배수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지나다니는 차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는 아까 오줌을 네. 내고 구태여 넘어가니까 배수로가 보였단 말이야. 네네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혹시 범인이 이 장소 알고 있는 놈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 일견. 이게 평소에 다니면서 아는 곳인데 사람이 잘 없고 그러니까. 발견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야지 뭐 그쪽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신발이 발견이 안 돼요. 현장에서 시신이 발에 신발이 안 씻겨져 있으면 다른 형사들이 제일 먼저 추정하는 게 뭐냐면 예. 이 장소가 아니다. 범행 장소. 무조건 거의 그 다음에 그렇죠. 신발을 벗었었다면 이건 실내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벗고 들어가는 곳에서 맞아요. 그 상태로 그냥 시신 들고 온 거다. 이렇게 저 추정을 일단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신발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범행당한 데는 혹시 실내가 아닐까? 그러면 실내에서 범행하는 건 대다수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면식범이에요. 그렇죠. 예. 실내에서 이렇게 아는 대화를 사이여야, 나누거나 범행하고 신발 안 신긴 벗고. 상태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참 이 수사라는 것도 따져보면 상식에서는 존재하는 건데요.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신발이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실내일 가능성이 있다. 범행 장소는. 범행 장소가 실내라면 아는 사이. 실내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면식 범인의 가능성이 있다. 높죠. 이렇게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수사 좀만 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지갑을 이제 보니까 없어요. 지갑. 없어요? 강취 그러면 강도 목적으로 가져가서 범행했을까? 죽였나?
아니면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신분증 처리했을까?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이런 수 것도 있죠. 좀 생각해 봐야죠. 예. 그런데 바로 피해자 옆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것도 완전히 물에 젖어 있고 전원은 오프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 휴대폰을 발견했고 젖은 담뱃갑도 발견을 합니다. 그렇지만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되고 물에 젖어서 못 써도 거기 인증번호는 있잖아요. 있을 번호 수 있어요. 있죠. 인증번호 네. 가지고 신원 파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네. 신원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로. 아니 누구예요? 그 신분증 없는 상태에서 예. 했더니 43살 먹은 이 씨예요. 이 씨. 남성. 43살 먹은 이 씨. 그래서 이 사람을 집으로 찾아갔더니 봤더니 12월 5일 날, 네. 4일 날 그러니까 4일 전에 가출 신고가 돼 있네. 집에 안 와서 예.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요. 예. 그 아내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예. 나 왜 가출 신고했어요? 했더니 4일 전에 남편이 술 마시러 나간다고 갔다가 네. 술 1차 자리 끝나고 2차 간다. 2차 이제 노래방이나 뭐 술집이지 술 더 뭐. 먹겠다. 예. 거 간다 그러면서 말하고는 그 이후로 귀가하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서 신고했습니다. 한 게 4일 전. 예, 4일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출 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가출 조서에 나와 있는 아내가 말한 남편의 옷차림새. 네네. 그거를 지금 확 대조를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아 그럼 집 나간 그때 날 집 무슨- 나간 옷차림 그대로 도로변 배수로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네요. 자, 이제 아내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네네.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네. 평소 잘 어울리던 G, A, B, C, D, E, F, G, G씨로 할게요, 편의상. 평소에 잘 어울리던 G씨가 있었는데 그 G씨 그 사람 만난다고 그랬다. 네네.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 네.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12월 1일이에요. 네. 연락이 안 돼가지고 G씨한테 당연히 연락해봤겠지. 그렇죠. 그 사람 만나러 연락을 간다 해봤더니 했으니까. G씨가 말하기를 네. 내 남편 그 이씨 내 남편과 또 다른 Y씨가 있는데 세 명이서 네. 감자탕하고 소주를 마셨다. 아 그럼 남편 G 그다음에 그다음에 Y 이렇게 Y는 이제 뭐 양씨라고 하는데 네. 일본.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두 사람 다 이씨예요. 그래서 네네. 편의상 나눈 건데. 네네. 하여튼 G씨가 남편 E씨, 네. 그다음에 이제 편의상 Y씨라고 합시다. 네네. Y씨 세 명이서 이제 감자탕에 소주 먹었대요. 네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G씨는 집에 갔고, 예? 예, 이 남편하고 그 Y씨가 2차를 간다고 하는 것까지만 들었대. 네네. G씨 얘기인즉슨.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Y씨를 또 확인을 해봤더니 네. Y씨도 그날 이후로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한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사실은 사채빚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아마 이게 남편이 며칠 동안 그 사채빚에 쪼들리니까 며칠 그 종적을 감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기다렸던 거예요. 아 그래서 신고가 그래서 신고를 제가 늦었나 늦게 한 봐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종적을 감춰도 아내 나한테는 전화 한 통은 몰래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귀띔이라도 해줘야죠. 전화도 안 하는 게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네. 12월 5일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또 G씨를 만나러 갔어. 그렇죠. G씨한테 아내가 얘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지. 네. G씨한테. 네. G씨도 똑같이 진술해요. 그럼 예, 그러면 이거는 종합하면 12월 1일 날 G씨, 네. 이 사람은 평소에 잘 가던 그 자동차 용품점 있대요. 네. 거기에서 이제 Y라는 사람하고 고스톱을 둘이 치고 있었대. 그 G랑 Y랑 맞고. 근데 그때쯤 이 남편 E씨가 들어왔어. 네. 그 E씨하고 Y씨는 모르는 사이야. G씨는 양쪽을 다 네네. 알지만. 네네. 그래서 같이 고스톱을 쳤나 봐. 네. 맞고 치는 것보다 셋이 치는 게 나으니까. 고스톱은 우리 홍주진 박사가 도사람에 잘 쳐요 저. 왜 이렇게 고스톱을 잘 쳐? 그 박 PD님 돈 다 뺏었어요. 박 PD 돈 다 잃었어? 네. 완전 타짜네. 요전번에 우리 낚시 갔을 때 고스톱 쳤죠. 네. 그때 박동민 거 다 뺏었어? 다 뺏었어요. 뭐야, 박 PD 고스톱에서 완패야?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두를 뺏겼어요. 여 제작진 다 털어버렸어? 아니 그래도 우리 다른 PD님들은 계속 박 PD님 돈으로 돌았기 때문에 아, 제가 마음 그걸- 놓고 다 털었어요. 아, 그러면 결국 피해당한 건 박 PD구먼. 네. 아, 근데 얼마나 고스톱을 잘 치기?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 아빠한테 한 10살 때 배웠어요.
그럼 아빠는 우리나라 타짜예요? 그건 아니고 그 고수톱에도 숫자가 있잖아요. 막 1부터 10위까지도 있고 또 고수톱 치려고 그러면은 점수도 더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수학 머리 좋아지라고 어렸을 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 머리가 좋았냐? 그래서 저희가 수학 잘해요, 교수님. 수학 잘해? 수학 잘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수학을.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스톱을 쳐야겠구나. 수학을 잘하려면. 이 다음에 우리 손주라면 끌어안고 고스톱 가르쳐야 네, 되겠네. 한 10살쯤 되면 알려주세요, 교수님. 그걸 배워가지고 그러면 우리 옹 박사가 고스톱 경력이 30여 년을 넘는구만. 그렇네요. 박 PD가 못 이기게 돼 있다. 그렇네요. 거기다 연구 활동까지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응. 다음번에 또 기대할게요, 박 PD님. 현금 많이 받고 오세요. 아 요번에 왜 거기 갔을 때 가평 갔을 때 고스톱 안 쳤어? 그때도 싹 그러니까요. 털지 그랬어. 그때 싹 털려고 아 그때 박 먹었는데. PD가 없었네 이런. 네, 박 PD님이 없으셔갖고. 박 PD가 당연히 이 복수하고 다 덤볐을 텐데 그랬으면 맞아요. 더 털렸을 텐데. 아, 그래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하여튼 고스톱이 딱 끝났어 이제. 네. 이제 두 사람은 거기서 이제 화투 치면서 소개받은 거야. Y하고 보네요. 이 남편은 네, 네. 소개받았는데 둘이 엄청 친해졌어. 지씨 빼놓고. 처음 만난 날이요. 처음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제 고스톱 치면서 얘기를 하다가 네. 남편 이 씨하고 그 Y 씨가 왜 친했냐면 네. 사람을 항상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공유 부분이 뭐였냐면 둘 다 사채빚을 썼다는 거야. 에헤. 참 이건 참 껄쩍지근하죠. 약간 그죠? 그렇네요. 네. 둘 다 사채빚이 있고 사채에 쪼들려 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공감대가. 동병상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 씨한테 형님 먼저 가시오. 우리 오늘 비록 만나서 고스톱 동지지만 예. 이 통하는 바가 많으니까 우리는 사채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한 잔 더 할게요. 그러고 네. 하러 갔다는 거야. 2차 하러.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지. 두 사람 다 없어졌다고요? 그러다가 12월 9일 날 9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남편 이 씨가 도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네. 거고 그 Y 씨는 지금 현재까지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뭐예요? 자, 이 사이에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이 남편의 사인은 좌측 두정부 좌혈창이야. 뭐냐면 왼쪽 머리 두정부 머리 정상 부분 네. 이 좌측 머리 정상 부분이 좌혈창 찢어졌어요. 여기. 와장창. 네. 그다음에 후두부 좌혈창 뒤통수로 네. 인한 실혈사. 피를 너무 많이 흘렸네요. 여기 그냥 맞아갖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망한 거예요. 둔기로 범구는 둔기로 둔기. 추정이 돼요. 날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나중에 부검에 의해서 발견되는 건데 네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형사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요. 둘이 모르는 사이니까 술 한잔 먹고 다투다가 네. Y가 이 남편 죽여버리고 유기하고 지도 도망간 거 아니 지금? 좀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 이 씨의 휴대폰과 네. Y의 휴대폰을 수사를 해요. 네. 그런데 둘 다 휴대폰 사용량이 전무예요, 전무.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왜요? 이 사람들 휴대폰 잘 안 쓰는 이유 몰라요? 아, 돈에 그렇지. 쫓기니까. 사채에 쫓기니까 휴대폰 평소에 거의 꺼놓고 있는 사람들이요. 독촉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게 수사에 이게 장애를 엄청나게 초래한 거예요. 이 그렇네요. 사건이. 네. 평소에 사채비 때문에 휴대폰을 자주 꺼놓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켜가지고 걸고 꺼놓고. 아이고. 그 둘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둘은 공통점이 사채비지, 사채인데. 사채비. 예.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사채를 졌는지를 또 확인할 필요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저 Y 같은 경우는 네. 무슨 그 자동차 영업 과정이었대요. 자동차 판매? 무슨 판매. 예,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차용해갖고 자기들이 사요. 아이고,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애완이기도 해요. 빚이 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꾸 돈을 빌려서 뭐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돼서 아이고. 사채 빌려다 쓰고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된 거고. 이 남편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도박꾼이에요. 아이, 그래서 하도도 막 계속 치고 아까 그랬군요. 그래서 막 동창, 친구, 친척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돈 빌려다가 쓰다가 네.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도박꾼은 항상 돈이 부족하거든. 그렇죠. 도박은. 도박꾼의 특징이 있어요. 주머니는 늘 현금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빚은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내 돈이 아니다. 이 도박꾼들이 현금은 주머니에 항상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전투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빚은 잔뜩 진 돈이죠, 그게. 아이고.
그리고 도박꾼 옆에 있는 친인척까지 가족까지 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 사람도 주변 사람들 돈 다 끌어다 쓰고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주죠. 한 번 빌려주면 땡이지. 결국 사채 쓴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 어울린 사람들 다 뭐 도박꾼은 도박꾼하고 어울리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교수님 금전 관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너무 그 이렇게 살해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용의자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 저 남편 죽은 이 씨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예? 형사들 이런 경우에 한숨 푹푹 나오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돈 문제가 막 얽혀 이거 있는 거 뭐 아니에요? 사채 빌려주고 쓴 사람, 그다음에 친인척 중에서도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 뭐 친구, 지인 다 조사해야 돼 다. 왜? 감정사 갖고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이고. 두 사람 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 다. 그렇죠. 지금 빚이 다 있었으니까. 야, 답답한 거예요. 다만 이제 이 Y 같은 경우는 저 집 주변에 차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만 지금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도주한 것도 이제 여기서 좀 찜찜했다고 그래 형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도주했으면 만약에 이 남편을 그 Y가 죽여놓고 도망갔다면 차 끌고 도망갔을 텐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 남편을 유기할 때 차를 이용해서 유기를 했을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 차를 버려두고 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차는 당연히 감식했죠 경찰이. 예. 특이한 사항 아무것도 안 나왔어. 없어요. 그럼 네. 뭐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감자탕 집에서 나갈 때 이미 두 사람은 다 알딸딸했다. 취기가 있었다. 예, 쥐가 그러니까 말하기를. 2차 마신다고 그런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혹시 2차 마시다가 서로 붙어갖고 싸움이 났나? 이 과정에서 이제 남편 이 씨가 죽으니까 네. Y가 이 남편을 도로변에다 버리고 어디론가 가서 지금 은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런데 이제 차에서는 특이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좀 불편해요. 근데 차는 꼭 자기 거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또 이제 완전히 그 배제하면 안 되고 아니면 이게 이 씨가 사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3자가 범행하고 죽여서 갖다 버린 건가? 그러니까 Y는 전혀 관련이 의외로 없을 수도 있죠. Y가 없어지는 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있죠.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도 혐의를 벗죠. 이 너무 경우의 수가 약간 지랄 같으는 많아가지고. 거이 사건 예. 수사. 그러면 이제 수사는 첫 번째 Y를 일단 찾아라.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제 이 죽은 이 씨의 주변인을 전부 탐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씨의 주변인 약 220명을 추렸어요. 아이고 또 많네요. 추린 그래서 것도 있거든요. 2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알리바이를 깨는데 20일 걸렸어요. 220명의 그날 동선 전후 다 살펴보는데 20일 걸렸어요. 소득이 없었어요. 아이고. 가까워져 이런 경우에. 네. 자, 그 다음에 국도변 그 차가 댕기는 데인가 여기 띄엄띄엄이라도 CCTV가 있잖아요. 네네네. 국도변 CCTV 수사는 계속 이제 하는 중이에요. 할 수밖에 없죠, 계속. 그렇죠.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차로 아마 이동을 했을 거고. 당연합니다. 예. 범인이 피해자를 유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를 이용했을 거고. 예. 그러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분명히 차가 찍혔을 찍히긴 거고. 찍혔겠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사라진 12월 1일 날 저녁부터 예. 그 다음에 발견된 12월 9일 날 오후 1시까지 네네. 요 사이에 그 시기 그 딱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장소를 지나간 차량이 전부 몇 대인 줄 아세요? 몇 대예요? 10만 대입니다. 아 이것도 많네요. 10만 대를 추렸습니다. 네. 물론 10만 대 추린데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제 우리 구독자들은 도사가 됐을 거야. 10만 대를 무대뽀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죠? 다. 10만 대 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죠. 그 정해야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는 할아버지가 끌고 가기 힘들겠지. 우리 홍유진 박사가 운전하는 차는 홍유진 박사가 못하겠지. 이게 다 네. 떨을 거 떨고. 네네. 그 남는 사람도 전과조회에서 전과가 동종전과 유사전과 있으면 그 사람 우선순위. 우선순위 정해서. 네. 그래서 하여튼 10만 대를 줄였어요. 네. 그러고 이거 밤에 유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낮에는 아무래도 낮에는 불편하겠죠. 좀, 네. 그럼 이제 그 시간대도 밤 시간대로 이제 좀 특정을 하고요. 밤에 네. 운행한 시간 차량들만 10만 대 네. 중에서 우선순위로 또 정하겠지.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반범죄학 전문가세요? 전문가 될 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또 추정을 해봤어요. 감자탕집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 차로 갔다 오는데 그 주변 도로가 엄청 비좁대요. 아 네. 그래서 큰 차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범행을 어딘가에서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갖다 날랐으면
그렇죠. 응.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좁은 도로로 못 들어올 정도면 화물차는 아닐 거로 보이는 거예요. 승용차로 보이는 거예요. 좁은 도로 운행할 수 있는 차. 네네네. 그래서 화물차도 이렇게 좀 일단 털었대요. 네네. 일단은 이제 억지로 후순위로. 털은 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로 털어서 네. 9,000대를 남겨놨어. 9,000대. 와, 한 말이 그렇지 10분에 9,000대도 이거 죽는 거야. 그럼요. 9,000대도 9,000대를 이제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차 남바 우선 선정하는 거야. 확인해야죠. 예. CCTV에서 차 남바 잘 안 보여요. 차 남바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화면 질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한 개의 컴퓨터에 형사가 2명이 이렇게 앉아. 네. 나란히 나란히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거 합의제로 합니다 이거. 합의제로 해요. 네. 이게 해봐서 알아요. 둘이 이렇게 앉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경기 34 고에 1, 2, 3, 4야. 그러면 옆에 있어. 아니야 경기 35고에 1, 2, 3, 4야. 그럼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안 돼. 네. 보는 이제 눈도 사람이 다 달라. 맞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건 보류. 이건 세모 표시예요. 네. 리스트 갖다 놓고 세모 표시예요. 다음 넘어가. 네. 그래갖고 1, 2, 3, 4. 1, 2, 3, 4 오케이. 네. 요거 이제 돼. 동그라미 쳐. 이렇게 그럼 가는 이거 먼저 이제 네. 확인해보는 그래서 거죠. 둘이 앉아서 선별 작업합니다. 예, 예. 에이, 진짜 힘들어 이거. 쫄병들 많이 시키는데. 9,000대 이거 말이 쉽죠. 9,000대를 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이것도 차종 색깔에다 맞춰갖고 정확한 것만. 딱 두 사람 일치되는 그것만 거예요. 찾아갖고 그때 줘요. 먼저. 이건 정확한 거니까 빨리 10건 이거 빨리 가져가 그러면 담당 형사가 가지고 와서 그 10건 확인하러 댕겨. 또 확인하고. 그래서 알리바이 팀이 있어. 그럼 또 그거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알리바이. 그 사람들은 얘들은 둘이 앉아갖고 이거 특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예. 거 한 15건 뽑았어. 9,000대 중에서. 예. 그거 지금 저쪽 박 형사한테 야 이거 빨리 던져주면 박 형사는 쫓아나갖고 그 10대 그 차량 남바 예. 인적사항을 쫙 뽑아 조회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만나. 그래서 알리바이. 12월 9일 날 이제 1일부터 예. 9일 사이에 알리바이를 전부 조사를 해. 그래갖고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체크 아이고. 털어가는 식.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시간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그 시간대에 지나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연관이 있는 걸로 판단해 갖고 다. 딱 리스트에 이제 또 저 파란 줄 쫙 꺼놓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또 가죠. 근데 여기 상급서예요. 아까 그 연기군이요. 그죠? 예, 예. 강력팀 9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야 드디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못 지내고 새해가 밝았어요. 해가 넘겨버렸어요. 네. 예. 돌아버리는 거지 그거.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원래 강력 사건, 살인 사건 수사는 일주일 넘어서 2주 넘어가서 3주 넘어가면요. 힘들어요.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이건 장기 사건으로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엄청 무거워져요. 막 불안하고. 그렇죠. 못 잡을 그리고 막 어떡하나. 빚진 것 같은 사체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게. 사건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네. 멀찌감치서 피해자 가족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슬금슬금 일어나서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숨어 미안해서. 괜히.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으면 팀장이 앉아갖고 죄송하다고 그래. 형사들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할 말이 없으니까 보기가, 면목이 없으니까. 예. 자기가 미칠 지경이 그때도 피해자 가족만 오면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 슬금슬금. 그래서 막 욕했다 그러더라고. 이 새끼들 팀장한테 욕 먹는 거 다 맡겨놓고 다 도망간다고. 슬쩍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거우시니까. 그런데 네. 2007년 1월 1일 32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새해 첫날. 네. 왜요? Y 지금 네, 행복이었던 Y. Y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그럼 Y도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Y도 죽은 겁니다. 오, 새해가 밝아서 어디서 발견됐냐? 예. 충남 아산의 아산, 네, 아산의 네. 봉강천이라고 있어요. 그 봉강천변에서 물 속에서 등에 돌이 잔뜩 올려진 상태로 유기돼 있는 거를. 예. 그 물속에 잠겨 있었던 소리예요? 이 시간에도 1월 1일 날도 저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이 연휴잖아요. 신년이니까. 예, 물에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던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네. 한 물 깊이가 한 40c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꽤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셔츠, 넥타이 정장에 야. 지갑에 현금 96,000원 그대로 들어 있었고요. 행방불명 될 때 그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그 장소는 봉강천은 감자탕집에서 1차 먹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약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차로는 한 20분 거리.
아, 이게 뭔 예.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뭐야 아뜨거한 거지 정말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Y가 이 남편을 죽였을 개연성도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있는데 그건 이제 털어버려야지. Y가 사망했어요. 자, Y 씨도 확인을 해봤더니 검시를 해보니까 머리 부분을 가격을 당했어요. 왜, 손으로 남편 막은 똑같네? 방어운도 이 사람도 역시 없어요. 세 군데 한 3cm 정도 되는 그 둔기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개골 골절입니다. 아, 그러면 공격 예, 이 사람도 똑같이 머리를 집중 공격을 당해서 네네. 사망한 거고, 이 사람 발견했을 때는 상처가 났으니까 한겨울이니까 딴 데는 부패가 진행이 안 됐는데 머리는 부패가 꽤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예. 자, 시신 두 구가 발견됐으면 이거는 난리죠. 초초강력 사건이야. 그렇죠.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이제 투입이 돼야 돼. 강수대 투입됐군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인접경찰서 2개 경찰서도 다 붙었어. 이 사건에요. 예. 예. 아이고, 아산도 나오고 이제 뭐 여기저기 아, 막 예. 뭐 찢어졌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경찰서 주력 경찰서는 당연히 연기 경찰서예요. 원래 담당이요. 원래 본 다. 담당. 연기 경찰서 강력팀이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못 잡으면 이제 그 2명 죽인 거 못 잡으면 또 다른 경찰서에서 잡거나 그것도 문제. 광수대에서 잡으면 그 연기 경찰서 강력팀은 한 일주일 밥 먹지 말아야지. 어? 정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반성문 써야 되거든요. 다른 팀. 그러고 그것도 저것도 하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치, 내가 쫓고 있던 사건인데 이렇게 다른 팀 개입돼 갖고 거기서 해결하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기 그랬다고 그래요, 형사들. 연기서 형사들도 아 정말 미치겠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야, 우리가 꼭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까 10만 대에서 제외시킨 거 9만 대 남았었지. 9천 대까지 하고. 그래요, 9천 9만 1천 대 남았지. 9만 천 야, 대. 그거 다시 시작해. 9만 천대 다시 보시겠다고요? 다시 시작해. 예. 그래서 나 이 얘기 듣고 배꼽 잡았어. 아예 합숙했대, 주야로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시고 예. 다 그거만 모여가지고. 재분석했대. 9만 1천 대 갖다 놓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3일 동안 이게 오기예요, 강력이. 그러니까요. 주야로 진짜 한시도 안 쉬고 앉아서 짜장면 시켜놓고 먹으면서 3일 동안 전 그 9명이 다 붙어갖고 그것만 분석했대요. 그러다가 소득 이 있어요. 참 똑똑한 우형사 있어. 우형택 형사. 네네. 우형택 형사가 이른바 제로라는 0이라는 사람을 찾아. 5라는 사람을 네. 찾았어요. 그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는데 왜 그러죠? 올린 이유는 네. 12월 1일 날 새벽에 네. 천안에서 연기 지역을 지나간 소나타 차량의 소유주예요. 네. 이 사람 주소는 네. 알아보니까 공주인데 확인해 봤더니 공주경찰서 쪽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 있는지 확인했더니 실제 거주지가 아니에요. 공주가 실제로는 거기 거주하지 않는데 네. 주소지만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공주로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주소지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은 간 거야. 그러나 봐요. 네. 그 지역을 지나간 차를 쫙 뽑았지.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또 거기서 3일 동안 한 거 정해했겠지. 네. 그 추린 사람한테 일일이 또 다 전화했겠지. 그랬겠죠. 전화번호 알아내갖고. 네. 지금 선생님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네네. 나 그 주소지는 여기 지금 나오니까 공주로 돼 있어. 네. 근데 선생님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나 공주로 주소는 돼 있지만 나 실제로는 거기 거주 안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네. 그럼 가족이랑 전부 다 뭐 결혼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딱 물어보잖아. 네. 아니 나 혼자 사는데요. 예? 일단은 참 혼자 사는 게 불리하긴 해. 남자는 그렇죠. 특히. 예. 남자는 그래. 남자는 특히. 혼자 사는 또 남자는 형을 감경받아도 혼자 사는 놈은 잘 안 시켜줘. 그렇죠. 가석방도 그렇고요. 가석방도 혼자 사는 놈 안 네. 시켜줘. 그래서 있긴 있어야 돼. 요번에 성비를 보니까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예. 이제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 큰일 그러네요. 났어 이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다 여자들이야. 맞네요. 우리 피디님들도 다 여자가 많으시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해. 우선순위잖아, 혼자 살고. 네네네. 차를 한번 물어봤어. 선생님 거기 지나간 차가 선생님 차던데. 예. 선생님 그 차 끌고 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나 그 차 실제로 안 갖고 있어요. 예? 내가 운전하는 차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야 이 사람? 뭐예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한 예, 사람. 예, 예. 쫓아갔습니다. 만났어요. 거기 분명히 지나갔는데 왜 선생님 차 아니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거요.
내가 2년 전에요. 나하고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한테 그러니까 혼자 살진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뭐 2년 여자가 전에 있나 저하고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한테 헤어지면서 그냥 준 거예요. 아, 명의는 자기 명의로 네. 돼 있고. 그 이후로 나 그 차 주고 나서 그 여자 본 적도 없고요. 그 여자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 얘기하면서 똥 씹은 얼굴하고 형사 찾아온 것도 그냥 불쾌해서 죽으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연관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이게 감의 현장에서 느껴요. 네. 불안해가지고 비협조적으로 하는 놈의 표정과 네. 형사가 관련도 나 관련도 없는 거 갖고 와서 나한테 자꾸 귀찮게 하는 거 네. 짜증나서 하는 하는 얼굴은 거랑. 달라요. 그렇죠. 그 짜증내는 얼굴은 그 범인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 새끼가 불편해서 짜증내는 놈은 이건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거 불안 구분하는 능력은 형사짬밥 한 10년 먹어야지 알아요. 그렇죠. 딱 이 사람. 보면서 이 새끼 봐라 이거 이상한데 이거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로 짜증 난 거야 이거. 나 그 여자하고 헤어진 지가 언젠데 쉽게 얘기해서 기분 나쁜 거야. 뭐 그런 걸로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그 여자한테 줬으니까 그 여자 찾아서 알아보라고요. 이제 이 얘기잖아 형사한테. 그렇죠. 그 형사가 네 이름으로 됐는데 그 여자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응. 그거 알려줘. 그 여자 누군데? 신경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비협조적으로 하는 거지. 또 헤어진 여자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막 짜증 내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제 형사도 기분 나빠져 갖고 툭툭 던지다 보면 쌈나. 그렇죠. 감정 격해지면 두 번 다시 협조 못 하니까 그때 울컥할 때 형사는 거기서 끊어야 돼. 빠져나가야 돼. 일단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그러고 네네. 인사 깍듯이 하고 나와서 앵생앵 하는 거지 혼자서. 그 다음 날 또 가야 돼. 또 가요. 또 예. 가야 되니까. 왜? 여지가 보였다는 얘기야.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그 헤어지면서 사준 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짜증이 난 거야 이 사람은. 예, 예. 그게 짜증이 난 거야. 형사가 온 게 짜증이 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걸 형사가 눈치 깠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다시 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지. 이런 때는 이제 뭐 그런 얘기하지. 이제 그 여자 말이야 이제 남의 명의로 계속 타고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말이야. 저 편들고, 예, 이래가면서 이제 선생님 뭐 담배 피면 담배도 물리고 꼭 라이터 불 켜줘야 돼. 담배만 주면 안 돼. 불까지 붙여줘야 돼요. 껌도 꺼내면 반드시 까가지고 반쯤 까서 이쪽 손에는 종이로 하고 안 여기 닿게. 입부분만 넣어서 이렇게 주고 쭉 잡아 당겨줘야 된다고. 그거 탐문의 기술이에요 그거. 상대방을 좀 이렇게 사탕 배려해 반드시 주는. 까가지고 사탕을 손으로 집어주면 안 돼. 까가지고 펼쳐서 이게 대줘야 돼. 쪽 빨아먹게. 그래서 탐문의 기술이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져서 예. 주면 형사 그 시커먼 손에 다한 거 누가 먹으려고 그러나? 이게 교수님 뱉어버리지. 이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이를테면 상대방한테 빚지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지. 담배 한 거치 200원 꼴인데 이씨. 이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자기도 줘야 된다라는 그 부채 의식이 생기기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생겨. 그걸 200원 꼴의 예. 담배를 나이타까지 붙여줬으니까 300원 가치가 완성되고 사탕이 들어가면 또 껌이 들어가면 입이 달아져가지고 말이 잘 나와요. 매끄럽게. 그게 이제 탐문의 기법인데. 네. 그래서 편 들어주면서 선생님 귀찮게 말이야 그분 하면서 이제 다음 날 또 찾아가 설득을 하니까. 네. 에이씨 또 오셨어요? 알았어 이제 귀찮지 않은 내일도 또 올게요.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요 나 자세히는 모르는데 말이에요. 네. 무슨 동에서 술집 한다는 얘기 얼핏 듣긴 했어요. 네네. 예전에 그 동거하고 내연관계 있던 사람은 그래도 헤어졌어도 대충. 어디서 누가 듣고 와서 얘기해주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어. 그게 사람의 심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저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쇼. 내가 얼핏 누구한테 듣기로는 무슨 동에서 그 여자 술집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내 얼핏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슨 동이 어디냐면 네. 피해자들이 감자탕 집에서 나와갖고 최종적으로 헤어진대. 목격된대. 지시하고 헤어진대. 네네네네. 그 지역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술집이 있던 동네야. 이 여자가 한다는.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그 동으로 가. 네, 동사무소부터 쫓아가야겠지. 네.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 여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전부 다 뽑아 이제 주민등록 등본에서. 네네. 300명 나와. 아이 또 너무 많은. 이름도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이름. 김복준이 별로 안 나오거든. 이런 이름이 있어야지 수사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박신기루 개똥이 그러면 네,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걔는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자자 돌림 있잖아. 뭐. 나이 드신 분들 자자 돌림, 맞아요. 명자, 순자, 순자, 말자, 뭐
이거 엄청 나오거든 이거. 그러니까요. 맞아. 이제 아마 요즘 젊은 어린 아이들은 무슨 비니가 그렇게 많대. 뭐. 현비니, 다비니, 개비니, 무슨 소비니, 비니가 엄청 많더라고. 그 한동안 이름도 유행이 있다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아마 네. 빈자 돌아가는 이제 돌리는 이름 때문에 다음 세대 형사들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하여튼 이 동에 가가지고 그 이 여자하고 이 이름이 같은 사람을 뽑으니까 300명이야. 또 일일이 찾아봐야 자, 되겠네요. 그러면 그 300명 뽑아가지고 이제 확인도 하고 네. 술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술집마다 댕기면서 이 여자 찾기 시작하는 거지. 네네네. 도는 거야 술집마다. 또 술집은 밤에만 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딴이라고 밤에 이제 해지면 나가는 거야. 낮에 좀 근데 주무셔야 형사들이 되겠네요. 술 좋아하는 놈들이 술집에 탐문 가는 거 참 고문입니다. 그죠? 여기 상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는 차는데. 퍼지는데 나는 마시지는 못하고 질문만 하고 돌아다니잖아. 수첩 들고 향긋한 술이 익어가는 냄새 진짜 미치거든요 그거. 그렇게 막 하는데 정말 뭐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는데 어느 술집에 딱 갔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네. 오래전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하던 분이래요. 그 역시 그래서 어디고 그 동네 짬밥이 높은 사람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토박이 분들. 이 여자? 이거 혹시 저 XXX 노래방 하는 여자 그 아닌가? 예. 그 XXX 하는 김순자 아닌가? 예전에 술집 하다가 지금 노래방으로 전업했다던데? 이런 오. 얘기를 툭 던져줘요. 네, 그 동네에서 네, 네. 오랫동안 주점하던 그 어떤 아주머니가. 네네네. 얼핏 그렇게 나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지금 술집 안 하고 옛날에 술집 했었는데 지금 노래방 한다는 것 같던데? 그 이름이 김순자 뭐 이를테면 네. 그거 어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야 이거 노래방 확인했더니 맞아 그 이름이. 네네. 그런데 바로 들어가서 그 여자한테 그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혹시 그 차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차가 들어오는 거를 좀 봐야 되겠어. 그렇죠. 그 차를 그래서 직접 타고 오나. 차에 살펴봐가지고 좀 이상 여부도 좀 보고 그러려고 네. 그 노래방 주변에서 싹 이제 형사들이 잠복을 해. 근데 노래방 여주인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를테면 김순자 씨가 네. 딴 차야. 예? 그럼 뭐예요? 다른 차를 끌고 댕겨? 어라? 그러면 그 명의가 차는 그 어디 소나타로 돼 있는데 왜 저 여자는 저 차 타고 댕기지?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의 아들이 하나 있네. 예?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소나타를 끌고 다니는 걸 확인을 했어. 그 아들은 송씨야, 송씨. 27살 먹은.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조회를 해봤어. 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공주 방향 쪽으로는 연고지가 없어. 전혀. 그런데 그 차가 그 왜 시간대에 거기로 분명히 갔을까? 간 거는 맞잖아. 예. 이상하다. 그래서 네. 탐문해갖고 그 노래방에 집중한 결과 얻어진 게 뭐였냐면 네. 사건 당일날 피해자 2명이 그날 그 노래방을 다녀갔다는 탐문을 받아요. 그래요? 그럼 네. 맞네요.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럼 그 노래방에 죽은 두 사람이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노래방 주인 아들이 그 차를 타고 그 시간 지나간 즈음에 그 도로변을 지나간 게 나오고 이러면 조금 그림 그려지죠. 네네. 그 봐요. 그게 얼마나 이어져서 이렇게 사소한 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대 중에서 9천 대 뽑고 9만 대. 9만 1,000대 남겨준 걸 다시 시작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요. 딴 데서 붙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이상한 거 추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휴. 자, 만약에 이거 범행에 연관이 돼 있다면 네네. 그 내연녀로 있던 노래방 주인 네. 아니면 그 아들 둘 중에 누굴까 아니면 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 했을까 이거 확인하고자 해서 네. 그 노래방 전화가 있을까 일반 전화 네네. 그 전화를 내역을 확인해요 경찰이. 그건 참 잘한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그 노래방에 왔던 시간대에 네. 전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통화한 내용을 안부 네, 조사를 해요. 일반 전화로 전화한 내용을. 네, 네. 그 발신 한 데를 찾아봤더니 네. 도움이 많이 부르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전화를 도출을 해가지고 전화를 형사가 걸어보니까 거기가 네. 도움이 공급해 주는 데야. 노래방 도움이. 네, 노래방 도우미. 네. 예, 도움이 공급하는 업소하고 이 사람들이 감자탕집에서 나와갖고 노래방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도우미 집에 전화한 게 나와.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두 사람이 들어가고 도우미를 찾은 거고 도우미를 불러준 왔겠죠? 거라는 전화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뭔데요? 이 노래방을 인접경찰서도 수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접경찰서에서 노래방을 어떻게 타고 와가지고 조사를 했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도 나름대로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인적경찰서 형사들이 와갖고 탐문을 했고 네. 이 노래방에서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종료하고 갔다는 것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아씨 이거 저쪽 경찰서에서 여기 노래방 한번 한번 서치했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지금 많이 의미 있다고 도출했는데 별거 없는 이거 거 별거 아닐까? 없는 거 아니야 또 아이씨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 이제 왔다 간 다른 경찰서 형사한테 전화를 네. 한번 했어. 그때 무슨 우리 관내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때 이 무슨 저 XXX 노래방 그 검사 조사하셨죠? 그랬더니 아 그때 갔다고. 그 뭐 특별한 건 있었습니까? 이게 별거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쭉 던져봤어. 네. 그때 그 사람들이 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도움이 뭐 불러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사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때 물어봤는데 그날 우리 도움이 안 불러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움이는 안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통화내역 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확인을 안 했잖아. 통화내역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만 업주한테 물어본 거야. 그냥 그때 그 두 사람 왔는데 혹시 그럼 두 사람한테 저 노래방 몇 시간 동안 둘이 놀고 갔어요? 뭐 갔다고 그랬겠지? 근데 도우미는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어요? 안 안 불러줬어요? 이러고 만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도우미 불러줬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불러줬다고 하겠지. 네. 그래도 형사들은 이제 살인사건이지 도우미 단속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업주가 특별한 건 안 보이고 안 불러줬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불러줬다고 그냥 하고. 그 조사만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네. 이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때 왔던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도움이 안 불러줬다고 분명히 업주가 말했다는 거야. 네네네. 그런데 우리 지금 형사들은 있잖아요. 통화내역을 통해서 도움이 업소에다가 전화 분명 내용 공급했다는 내용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업주가 거짓말했잖아. 그렇죠. 왜 도움이 거짓말했지? 불러놓고 또 형사가 그 얘기 먼저 하거든요. 뭐라고요? 이건 살인 사건 수사하는 거지 도움이 단속하는 거 아닙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사실대로 협조해도 얘기해 주세요. 된다고 얘기해요. 네, 실제로 안 해요 이런 거 단속. 그렇죠. 그럼 업주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네. 분명히 통화내역으로는 저 일반 전화로 도움이 업소에다가 불러갖고 건데. 도움이 불렀는데 왜 그쪽 경찰서 형사들을 속였어? 거짓말.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날 불려갔던 도우미를 찾아 형사들. 그럼 되죠. 그 도우미를 찾아가서 질문을 해. 이제 도우미들 네. 만났어. 네. 이제 딱 만났지. 도우미들 만나서 그 두 사람 기억합니까? Y씨, E씨. 네. 인상착이 딱 알리고 사실은 사진 보여줬겠죠. 죽은 사진은 못 보여주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을 평소에, 예. 도우미들 바로 기억해요. 근데 볼 것도 없이. 아유 이 아저씨들 둘 다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울었는지 다 알아요. 우리 이 사람들 다 기억해요. 기억난다는 진상입니다. 거예요? 이른바 얘기하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 근데 이 사람들 정말 힘들게 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정해진 시간 노래만 부르다가요. 우리가 먼저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 두고 노래방에 있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생존 확인이 되는 거죠? 분명히 확인된 거예요. 예. 노래방에서 두 명이 있는 거 보고 자기들은 그냥 갔다. 엄청 진상당하고 간 거야. 예. 그 기억을 해. 네네.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에 와서 노래 부르고 아가씨하고 술 마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100%야. 예. 그러면 분명히 피해자들이 이 노래방에 왔었고 확실하죠? 그 후에 다른 곳에서 피해자들이 목격된 바도 또 없어. 행적조사 노래방 해봤을 온 거 이외에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을 봤다는 사람들은 없어. 없어요. 예. 그럼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거 형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그 노래방 아들 소나타를 끄는 노래방 아들이 이 씨가 발견된 국도변을 지나갔어. 연고가 없는데도. 그 배수로 있는 쪽이요. 네네. 차. 그 공주 방향으로 차를 몰았잖아. 네. 만약에 노래방 손님을 태웠다면 노래방 손님을 구태여 태워갖고 노래방이 아닌 공주 방향 야산 쪽으로 해서 가? 갈 필요가 그럴 없죠. 이유가 없잖아. 예. 이건 뭔가 있어. 있죠. 이때 추정한 게 형사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분명히 노래방 내에서 시비가 붙었다. 그런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예. 이 송 씨하고 아니면 이를테면 김순재하고 네네네. 둘이서 이 피해자 두 사람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 둘이서 공모해서 예. 죽이고 차로 아들 송 씨 소나타 그 차로 유기한 게 아닐까 갖다 내버린 거 아닐까 시신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지금 사망하신 남자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진상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한테 막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화가 나갖고 또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고. 하다가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직은 모르죠. 일단은. 분명한 거는 노래방에 들어왔다. 네. 그거는 도우미들을 통해서 밝혀졌고. 네. 그다음에 노래방을 들어왔는데 노래방을 나가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본 사람은 그건 없다. 없다. 그럼 노래방에서 사라졌다. 네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붙었고 뭔 일이 있었구나. 뭔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죽여서 유기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방법은 간단해.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자 후두부 맞았잖아. 아까 피가 많이 엄청났잖아 났다면서요? 둔기현이. 예, 예. 노래방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정밀 감식을 하자. 아, 혈흔 뭐 어디 네, 흔적이 혈흔 분석을 있는지.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즉시 경찰서로 옵니다. 네. 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됐어요. 네. 네. 자,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혈흔이 빡 발견됐어. 어휴. 우와, 야, 이거 혈흔, 됐다. 이거 뭐예요? 딱 했더니 네. 그 아들 송 씨가 딱 나오더니 아, 그거요. 노래방에 술 들어와가지고 노래 부르다 싸우는 치고받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거 저 노래방 손님끼리 쌈박질해갖고 그때 코피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 흘린 피해요. 그 누군데 그 사람? 아이 그 앞가게 사장님. 앞가게 사장님 소개로 그 오신 두 분 손님이 있었어요. 네. 그 손님들이 지난 여름에 와갖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피 엄청 흘려서 그거 닦았던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앞가게로 쫓아갔어요 형사가. 네. 그 당신이 노래방에 아는 지인들 2명 보냈는데 거기서 치고받고 싸워서 피 흘리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내가 그때 보냈는데 이 자식 싸우는 바람에 말이야. 예? 얘기는 맥이 빡 빠지는 거예요 형사들. 그렇죠. 맞는 말이라는 거죠. 야 감식 시작했는데 한도 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오질 않아. 그거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혈흔 예. 흔적이 없어요? 예, 안 나와요. 건 이상하네. 60평 규모인데 네. 해도 끝도 없고 바닥은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11시가 넘어가요 이제 막. 거의 이제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아침에 영장 집행을 한 게 저녁 무렵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60평을 그렇게 시약 시약 해가지고 뿌리고 하는데 안 나와요. 저녁이 다 돼갈 머리 다 시들시들했어 이제. 안 다 나오니까요. 포기할 상황이에요. 그때 이 과수팀의 박 반장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네. 아 진짜 이건 끝인가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요? 왜? 바닥에 놓여 있는 스테레오 컴포넌트 있죠. 네네네. 노래방이니까 스테레오 컴포넌트. 네. 컴포넌트 다리 쪽에 얼룩이 약간 보여. 네. 얼룩이 피는 마르면 까맣게 보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서 돋보기 들고 댕기거든요. 살펴보니까 경험상으로 볼 때 혈흔이야 그거. 와 나왔네. 뭐가 나왔다. 컴포넌트. 예, 이 예. 스테레오 컴포넌트. 네. 그때 그걸 발견하고 이건 뭐지? 그러면서 그 송가 아들, 예. 얼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예. 마주쳤어. 이건 뭐지? 그러고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걔가 딱 멈춰버렸어. 동작이.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돼버렸어.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대. 뭐가 있고. 박 반장이 네. 저 새끼 뭐 있다. 그래서 그 스테레오가 발견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 감식 들어가요. 네네네. 완전 정밀 감식. 그렇게 한 결과 예, 뭐예요? 인근 화장실 문지방 벽 쪽에서 혈흔 조그만한 거 하나 발견해요. 아, 그 혈흔을 채취해서 피해자 2사람 것 중에 하나만 나오면 범인이에요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혈흔을 체크하고요. 네. 바로 형사들이 이제 추궁 들어가죠.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얼음 되는 거 보고. 네. 너 첫 번째 너 왜 그날 2사람한테 도우미 불러다 놓고 왜 안 불렀다고 거짓말했어? 네. 거짓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혈흔이야. 이거 지금 우리가 채취해서 정밀 감정하면 이거 누구 혈흔인지 금방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비로소 보여주는 거야. 차 지나가는 것이 TV 차 네네네. 소나타 그거 딱 사진 찍은 거 그거 내놔. 네가 이거 타고 네가 운전하잖아. 이건 그 시간대에 너 여기 지나갔잖아. 응. 너 이 시간대에 여기 왜 지나갔어? 대박 합리적인 이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손가가 필기 시작했어요. 뭐 게임 끝났잖아. 지가 봐도 혈은 그거 100% 그거 나올 거고. 도우미 불러준 거 거짓말했고 네. 무엇보다 지가 차 끌고 가는 거 딱 찍힌 걸 들고 왔잖아 형사가. 그렇네요. 이미 다 속된 말로 다 뽀록 났구나. 끝났구나. 바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생각보다 순진한 친구예요. 그렇네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모든 것을 자백을 한 겁니다. 거예요. 자, 그 자백의 내용을 볼게요. 네. 뭐예요? 자, 여기까지 오려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네요. 그날 바로 그날 전모. 12월 1일 날 23시 30분경 밤 11시 30분경에 술이 적당히 떨떨하게 취한 2사람이 노래방에 들어와요.
네. 아가씨 좀 불러줘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아. 근데 네. 딱 거절하죠 이 사람들이. 요즘 단속심에서 안 저희는 돼요. 아가씨 안 불러드립니다. 이게 아가씨 불러주고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꽤 크네요. 거의고 거절을 딱 했어요. 이 노래방 그 도우미 불러주는 사람들이 단골 이런 사람들한테 확실한 안 불러줘요. 사람들. 신원이 예. 확실하지 않으면 안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Y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게 뽀로로 가더니 위층 횟집으로 가요. 예? 그 노래방 위에 횟집으로 네네네. 횟집으로 딱 가서 횟집 사장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횟집 사장이 딱 오더니 아유 얘들 아는 애들이야. 신고하고 후배들인데 그러네, 아니야. 아이 별일 없어. 도우미 불러줘. 내가 보증. 이게 보증하는 게 보증. 그러고 올라가서 횟집으로. 네. 그러니까 이 송가 이 아들 입장에서 도우미 안 부를 수가 없잖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도우미 불러준 거예요 여기에. 그 두 명이 도우미가 왔다가 이 진상들 만나고 고생하고 간 거고. 간 거고. 예. 처음에도 그 도우미 처음에 불렀을 때 네. 그 도우미들이 나이 많다고 거절해서 빠꾸했다 이거. 아유. 백시키고 다시 젊은 도우미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왕진상 노릇을 많이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01시경에 이제 손님들이 거의 다 나갔어. 네. 이제 문 닫아야 돼. 근데 이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갈 생각을 안 해. 계속. 아가씨랑 같이 앉아서. 네. 근데 술 너무 떡이 되면 술값도 안 내고 도우미들한테 또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술 취한 취객이 되면. 그러니까 이 송씨 27살 먹은 이 친구가 들어갔어. 먼저 룸으로 가서. 네. 선생님들 손님들 먼저 술값 12만 5천 원인데요. 먼저 좀 계산해 주시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 근데 둘이서 서로 눈치만 봐. 이 씨는 Y 쳐다보고 Y는 이 씨 쳐다봐. 눈치만 보고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야 서로.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송가가 직감적으로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거 빨리 주세요. 이제 네네네. 독촉하기 시작했어. 네.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네. 그랬더니 그 Y가 먼저 아가씨 둘 있잖아. 네. 1인당 3만 원씩 저 도우미비를 쫙 줘. 네. 됐어 되네 가. 일단 그 사람 보내요. 그 아가씨들은 도우미들은 3만 원씩 받고 갔어. 갔어요. 네. 가고 딱 나가면 이제 자기 12만 5천 원 술값 줄 줄 알았대. 네. 그랬더니 Y가 딱 한다는 얘기가 사장 돈 없어 술값 못 줘. 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벙찐 거지. 왜 못 줘?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자, 이 사장 입장에서는 이미 도우미 불러주는 순간 이 사람들한테 코가 걸린 거야. 그렇죠. 불법을 했잖아. 불법인데. 그러니까 네. 신고하라고 난리쳐서 변경석이 사건도 그거잖아.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어. 이 사람들이 돈 안 주는구나. 내가 좀 잡았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손님들 반만 주세요. 반이라도 주세요. 12만 5천 원 중에서 네. 반 6만 원 정도만 주세요. 그것만 주세요. 그 Y가 그것도 없어. 야 술값 못 받았다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 오히려 약점.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휴. 돈을 술값을 주는 건 고사하고. 약점을 잡힌 이건 거네요. 비슷한 거야.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네. 그것도 없으니까 신고해 경찰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청년이 네. 이거 살인자지. 살인자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다음 날 그러면 술 깨고 얘기하시고 일단 가시죠. 제가 횟집 사장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야. 처음에는 좋게 했네요. 네. 아니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 Y가 어쭈 어깨에 힘주네. 나 자신 있거든. 경찰서에 빨리 신고하라고. 네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휴대폰 막 하려고 꺼내서 그래요? 버튼을 눌러. 네. 이 송 씨가 이거 누르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바로 쫓아가서 휴대폰 뺏으려고 손을 확 뻗었는데 뒤로 확 물러나면서 계속 눌러. 아이고. 여기서 이제 이 송 씨가. 씨, 이 송가 이 사람이 속에서 이제 꾹 끌어올라 27살짜리가 카운터 밑에 이 평상시에 이 목검을 두고 있대. 목검. 목검. 그 목검 못 보셨죠?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목검 봐야 되는데. 목검 그거 맞으면 죽어요. 나도 항상 차에다 그거 갖고 다녔는데 호신용으로. 네네. 목검을 들고 가까운 쪽에 있는 이 씨, 그 일행, 네. 이 씨 뒤통수 한 방 때리니까 그대로 꼬꾸라졌어. 아이고 이 씨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바로 Y한테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머리 때리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Y는 완전히 뻗었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으니까. 네, 네. 3차례 정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씨는 기절만 했잖아. 한 방 맞고 아직 신음하고 있는 거야. 네. 이건 뭐 어차피 안 되니까 또 때린 거야. 이 씨. 제 차 한 아이고. 서너 대. 그 바람에 둘 다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피 펑펑 쏟는 바람에 둘 다 실혈사한 거잖아요. 아이고. 그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03시가 됐어요. 네. 3시경에 혼자 노래방에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달랐을 건데. 그랬을 텐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또 엄마가 전화 안 받아. 아이고. 그래서 나 혼자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뒷문으로 나가서 네. 그 소나타 트렁크에다가 비닐봉지를 깔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Y부터 실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이때 어디론가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대요. 지금 살인도 우발적으로 약간 발생한 끌고 거라. 쫙 가다가 도착한 데가 봉강천변이에요. 아까 그 돌로 깔아서 네. 물에다. 그래서 최대한 깊은 곳으로 이 Y를 메고 들어가요. 네. 메고 들어가서 내리고 놓은 다음에 주변에 돌로 그 위에다 눌러놔 버리고 40cm에 잠기게 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다시 노래방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씨 네. 남편을 또 트렁크에 실어요. 그래가지고 Y를 유기한 방향이 봉강천변이잖아요. 아산 네, 쪽 네. 반대 방향 쪽으로 가요. 아, 이쪽으로 찢어요.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멈춘 곳이 우리가 최초 얘기했던 배수로. 북도변이에요. 그 네, 배수로 네. 있는데 거기에 그 멈춰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유기하고 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목검은 네. 천안시에 있는 도로변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아유. 비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네네. 나중에 이제 형사들이 찾아내요. 찾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목검에서 두 사람의 피가 검출되니까 이건 볼 것 없이 맞죠. 범인은 네.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발 없었잖아요. 남편 아까 방에 있는 예, 사람. 네, 그 양말만 신발은 아파트 쓰레기통에 유기했다고 그래서 그건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날 이후에 이제 이 송씨 살인범. 네. 이건 이후에 알망나라고 있죠.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 이건 그럼요. 살인범이니까. 사람을 두 명이나 이 송가는 특별한 버릇이 생겼다고 그래요. 노래방 청소를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 피가 막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쓸고 닦아도 손님들이 무슨 퀴퀴한 냄새 난다 그러면 이거 피 냄새인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닦아요. 가슴이 펑펑 내려앉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뒤집고 못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 청소를 해가지고 거의 물비린내가 나다시피 했대, 거꾸로. 그래서 그 물비린내가 나는 걸 손님들이 얘기하면 시신 또 놀래가지고. 피 냄새로 놀라가지고 또 닦고. 얘는 그런 버릇이 들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그래서 감식반에서 바닥을 그렇게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스테레오 컴포넌트 다리 쪽에 이렇게 좁쌀처럼 묻은 그 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얘가. 그건 생각하기 바닥만 어렵죠. 닦았지 그것까지는 네. 못 닦은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거 해결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박 반장이 누워서 컴포넌트 다리를 발견해가지고 이 해결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네요. 어. 네. 이 송가 같은 경우는 네. 어려서 부모하고 원래 떨어져 살았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렵게 자리를 잡고 엄마하고 합쳐게 됐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노래방 같은 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친인척이 다 외국에 산대요. 네네. 글로 가기로 하고 열심히 목표로 세우고 돈을 벌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이제 과정에서 이런 그냥 순간을 못 참고 우발 범행이죠. 그 범행을 그러네요. 한 거고요. 네네. 이 사람은 형사 얘기로는 자백을 하고 나더니 네. 얼굴이 엄청나게 편안해졌어요. 평온해지는 걸 형사가 느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지금 구독자님들 밑에서 그 공사를 한다고 좀 뭘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예, 이 송가 얘기는 한 달간 본인이 지옥했다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편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연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네네. 김재철 형사, 권근장 형사, 네. 우형택 형사 네네. 특진했어요. 아까, 우형택이. 네네. 아까 그 제일 먼저 저 차주인 찾아낸, 출연한 사람 네. 우형택 형사는 특진했고요. 김선겸 형사, 네. 이대현, 김태환, 박인배, 정현진. 근데 왜 형사들은 이름이 거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이 연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고생했고요. 아이고, 엄청 고생하셨네요. 예, 다만 이 두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범죄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0년 내외로 알고 있다고 담당 형사들은 얘기합니다. 아. 형은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열망나라고 사람을 두 사람씩이나 죽여가지고 유기하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쁘죠. 저는 극히 죄질 불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단지 우발범죄라고 해가지고 많이 잠적을 해주는 것도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그 발생하기 직전에 뭐 그러저러한 이제 좀 그런 사정은 있지만 아니 그 Y랑 뭐가 좀 안 좋았는데 이 씨까지 왜 공격하냐고요. 더군다나 또 이 씨는 한 차례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Y 공격하고 다시 공격한 건 죽으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죄질이 죽으라고. 엄청 불량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사건은 201회로 연기경찰서에서 처리했던 노래방 살인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뭐 잘 이해가 되게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지치네요. 중요 사건도 길게 길게 하고. 하고 뭐 길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교수님. 네. 막판에 이잉 소리가 좀 나서 윙하는 그러는데 소리 좀 여러분들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스튜디오로 가서 기가 막힌 상태에서 방송할 때쯤 되면 제가 할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